음악 산업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의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했고 아직까지도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에 세계가 거친 4번의 산업혁명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연관이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 이전 시기까지는 음악가로 산다는 것은 왕이나 귀족의 밑에서 봉사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받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대부분이 궁전 악단 또는 교회 소속이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이 상업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 베토벤 때부터입니다. 1792년 독일 본에서 지내던 베토벤은 그 당시 음악으로 가장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게 됩니다. 석탄, 증기기관, 직물산업 등의 개발로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에 맞춰 빈도 모차르트나 하이든이 활동하던 시절에 비해 음악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죠. 산업혁명 기점으로 부르주아라는 신흥부유층이 생겨났는데요. 경제적 능력은 있었으나 귀족 신분이 아니었던 그들은 귀족과의 동등한 인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런 불붙는 시기에 기름을 쏟아붓게 된 건 19세기 초 현대적인 피아노의 등장입니다. 자신들의 부에 걸맞는 예술적 소양을 자랑하기 위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생각하며 이 당시 부르주아들은 새로 등장한 이 악기를 사서 거실에 놔두기 시작했죠. 산업의 발달로 피아노 제작사 측은 대량의 피아노를 생산해내게 되고 곧 피아노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며 현재까지도 유명한 악보사들이 잇따라 문을 열며 악보 유통시장 또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대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의 음악을 찾게 됐고 그는 출판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작곡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음악가들이 귀족의 후원을 받는 관행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굽신거릴 필요가 없이 음악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음악의 수요가 늘어나고 음악이 대중화된 것이 아닌 유럽의 산업혁명은 베토벤의 음악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피아노 제작 기술의 변화로 피아노는 예전의 현을 튕기는 방식이 아닌 나무 망치로 현을 때리는 타악기로 변화했고 세심한 강약 조절과 넓은 음역대의 음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페달의 큰 발전으로 베토벤은 단순히 음을 잇는 용도가 아닌 음악의 다채로운 색을 더해가며 페달도 음악의 하나로 이용하는 혁신을 만들어냈죠. 베토벤에게 이러한 특성을 가진 피아노는 귀가 하나도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복잡하고 넓은 음역대의 곡을 작곡하게 해주었죠. 베토벤은 그 당시 현대식 피아노 시장 업계의 1위인 제작사 브로드우드로부터 피아노를 선물을 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소나타 29번 하머클라비어를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아노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하머클라비어 소나타에도 관객들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베토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현대식 피아노도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죠. 하지만 이전 고전 소나타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긴 연주 시간과 난해한 기교를 포함한 이 곡은 너무 어려워 공식적으로는 베토벤 별세 후 수십 년 만에 프란츠 리스트가 처음 연주하였다고 해요. 오늘날 연주되는 곡 중에서도 피아니스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독주 작품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